솔직히 나중에 돌아오기나 할지 긴가민가 했던 이 국민연금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기금 규모 1,500조 원을 돌파했고요. 작년에만 200조 이상, 그리고 올 1월에만 얼마예요? 81조 5천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작년 수익금을 보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이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배를 벌어들인 건데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펀드인 이 국민연금이 올 4월 달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4월 한 달 동안요. 2,400억 어치를 쓸어 담으면서 가장 많이 사들인 압도적 1위. 최근 장마감 기준 68만 원을 터치하면서 시가총액 51조를 넘어섰는데 이게 어느 정도 덩치냐면요. 네이버랑 카카오를 합쳐야 시총이 비슷해집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 2차전지 대장주 삼성 SDI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LG엔솔이 연초 대비해서 겨우 30% 남짓 올랐는데 반해서 삼성 SDI는요. 연간 주가 상승률 250% 이상의 한 달 사이에 60% 넘게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3월 4일 이때죠. 34만 원대 저점을 찍고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 시기에 인터배터리 2026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피지컬 AI 시장을 겨냥해서 파우치,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세계 리더는 우리다 라고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단순한 액수보다도 흐름이 나오거든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삼성 SDI의 비중을 슬쩍슬쩍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들어서 방향을 완전히 틀었는데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까지 합치면 연초 이후 삼성 SDI 이 종목 하나에만 약 2조 원이 몰렸어요. 2달 반 만에 2조 원 이상.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고 사는데 외국인 기관은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움직입니다. 큰손들은 2년 뒤를 보고 지금 자리를 미리 잡아 놓는 건데요. 이 거물들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어디 쪽인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2차전지 빅사이클이 왔고 그 중심에 LG엔솔보다도 이 삼성 SDI가 순번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 SDI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딱 짚어보면 2023년 매출이 21조 원대, 이때가 정점이었어요. 2024년부터 전기차 캐즘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2025년에는요. 영업손실 1조 7천억 원대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삼성 SDI 거품이다. 2차 전지는 끝났다. 이런 소리들이 나왔는데 그때 숫자로는 물론 맞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5, 6개월 만에 통째로 뒤바뀐 거예요. 2026년 1분기 영업손실 1,556억 정도입니다. 1년 만에 적자폭이 64%나 줄어든 건데요. 당기순이익은 이미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적 반등의 한가운데 가장 뜨거운 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글로벌 빅테크 아마존과 테슬라예요. 최근 나온 기사 보시면 삼성이 아마존 배터리 수주가 눈앞이다. 1조 원 규모의 BBU, UPS 공급 협상 막바지. BBU, UPS가 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텐데 그냥 삼성에서 제일 잘하는 이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3원계 배터리를 공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걸 원활하게 돌리려면 이 삼성의 3원계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가 협상만 남았다는 건 공급은 기정사실하고요. 개당 얼마에 살 거냐만 남은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3조 원대 ESS용 배터리 공급 추정이다라고는 하는데 업계에서는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테슬라 메가팩에 중국산 이 CATL 저가형 배터리가 들어갔는데요.
트럼프가 중국산 배터리에 58% 관세를 때리면서 보조금도 아예 끊어버렸죠. 테슬라의 대체 공급처로 삼성 SDI가 선택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삼성 SDI와 아마존 계약권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NCA 3원계 배터리의 핵심 양극재 공급사 대박 추천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에 들어가는 ESS LFP 배터리 소재 두 번째 대박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이 두 종목들 이번 달 대장주인 삼성 SDI보다 정말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은 집중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시작해 볼 텐데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성 SDI의 수주 상황을 제대로 한번 볼게요. 오늘 발표된 1분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이 3조 5천억 원대고요. 전년 대비해서 1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1,500억대인데 작년 같은 분기 손실이 4,300억 원대였거든요. 1년 만에 적자폭이 64%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ESS 배터리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기차 고객이 다각화됐다는 것. 이 고객 다각화의 결정판이 이번에 나온 벤츠 계약이에요. 자, 이쪽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삼성은 이미 2009년도에 BMW와 배터리 파트너를 맺었고요. 15년도에는 폭스바겐 산하 아우디와도 배터리 깐부를 맺었죠. 그 사이에 BMW와 10년 공급 계약을 맺고 플래그십 전기차까지 배터리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4월달 마지막 벤츠까지 10조 원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번 딜을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독일의 벤츠 본사까지 직접 날아가서 세일즈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배터리 회사 중에서 이 독삼사를 전부 고객사로 확보한 건 삼성 SDI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이 완성차 업체 공급권에서도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설 만큼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 벤츠 건도 실제 납품은 2028년 이후나 들어가거든요. 지금 당장의 실적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전기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는 동안 삼성 SDI의 실적을 받쳐준 건 이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였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데이터 센터 배터리 이슈의 핵심 뉴스가 터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과 아마존의 배터리 계약. 아마존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죠. AI 슈퍼 사이클이 오면서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미친 속도로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면 꼭 들어가야 하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BBU, UPS인데 BBU, UPS가 대체 뭐냐? BBU는요, 백업 유닛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서버렉에 하나하나 붙여놓은 이 초소형 배터리입니다. 초소형이라 당연히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정전이 났을 때 잠깐 버텨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치면 수술 중에 정전이 났을 때 잠깐 켤 수 있는 비상등, 그게 바로 BBU입니다. 소재는 NCA 3원계 원통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 BBU가요, 아마존에 공급하게 될 삼성의 핵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UPS, 얘는 BBU보다는 훨씬 크게 건물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수분에서 수십 분 동안 전기를 공급해줘요. 정전이 됐을 때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기 전까지 버텨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입니다. 병원으로 치면요, 건물에 통으로 비상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소재는 LMO 각형 배터리, 이것도 이번 아마존 협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ESS, 얘는 잠시 후 테슬라 얘기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건물 바깥에다가 이렇게 커다랗게 설치해 놓는 초대형 배터리예요. 소재는 주로 아직까지는 저가형 이 LFP 각형 배터리를 쓰고요. 삼성과 테슬라 계약권에서 핵심이 되는 제품이 이 ESS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BBU는 전기를 순간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고, UPS는 잠깐 정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S는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댈 수 있는 건데요. 아마존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다는 건 삼성 SDI에게 이 배터리들을 공급하는 끝이 없는 그런 핵심 수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존은요, 왜 LG 엔솔이라던가 저렴한 중국 CATL을 두고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BBU 셀 시장 점유율 50%예요. 전 세계 1위입니다. BBU 배터리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팔리는 배터리 2개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의 제품이고요.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납니다. 1초 다운에 수십억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보다도 이 신뢰가 더 우선이에요. 검증된 기술력, 검증된 공급 안정성, 이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탈중국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는요, 현재 중국산 부품을 쓰면 안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요,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 58%를 때리고 보조금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 BBU 배터리를 비중국산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삼성 SDI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비중국산 BBU 배터리를 이미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삼성 SDI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터진 빅딜은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 걸까요?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5%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매년 25%씩 시장이 커진다는 거겠죠.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때마다 앞서 말씀드렸던 BBU, UPS, ESS가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수요가 매년 25%씩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만이 아닙니다. 삼성은요, 현재 메타, 구글과도 BBU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에요. 아마존이 첫 번째 빅테크 고객이 되는 순간 메타와 구글까지 딸려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삼성 SDI가 공식 발표한 거에 따르면 BBU 셀 시장은 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회사 스스로도 이게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성장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맺은 이번 아마존과의 계약은요, 절대 일회성이 아닌 수주 도미노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 아마존에 납품하는 배터리는 삼성이 조립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양극재는 따로 공급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이 아마존에 납품하는 3원계 배터리 관련 대박 첫 번째 추천주 말씀을 드려볼 텐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이전에 공유해드렸던 이 급등주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건데요. 최근장 4월 27일자 포착된 종목의 상승률을 보면 지능기업 22%에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LS 일렉트릭까지 10%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검색기는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장 초반에 수천 개 종목 중에서 6개에서 8개까지 급등주를 포착해서 띄워줍니다. 이 종목들 추후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가는데요.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10중 8구 다 올라가긴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검색식처럼 조건 만족이 되면 이 매수 단가를 띄워주는 방식인데, 컴퓨터나 휴대폰 그리고 증권사도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바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게 키움증권 기준 실제 포착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건 만족 시간과 종목명, 매수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바로 주말간 추천드렸던 종목이 무더기로 걸렸어요. 먼저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 이 로보티즈랑 원익홀딩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전일자 올려드렸었죠. 원익홀딩스를 일부 소유한 중간 회사일 뿐 실질적인 주가 레버리지 효과 3대장으로 완전히 입지를 굳혔습니다. 협력사가 자, 이렇게 테슬라,
메타 관련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 급등주로 추천드린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 보고 매수했어도 되고 기존에 검색기로 매매하신 분들은 검색기 로직대로 잡아봤어도 됐죠. 자, 그래서 원익홀딩스 금일자 일봉 보시면 시가 2%대에서 출발해서 고가 16%까지 매수 단가 33,150원 대비 11%대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고요. 다음으로 로보티즈 역시 시가 3%대에서 출발해서 고가 23%대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13%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몇 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 포착되면 바로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초고압 변압기 이 전력주들 일진전기랑 LS 일렉트릭 보면요. 역시나 이틀 전 주말간 올려드렸습니다. 증설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어요. 2025년 작년에 생산량을 할 수 있겠고 국민연금의 지분이 8.79%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의 지분 투자가 들어간 전력 초고압 변압기 관련 대박주로 LS 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봉으로 보면 일진전기 시가 6%대에서 고가 16%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대략 8% 정도의 수익,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시가 8% 갭 띄우면서 출발했지만 고가 15%대로 당일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추천주도 좋지만 나는 혼자서 매매해서 실력도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은 툴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 되지도 않는 종목들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 확률은 90% 이상이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칼같이 매도만 잘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따로 파일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이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 설문 링크 하나 달아뒀습니다. 이 설문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구독했다고 체크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돌아와서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추천주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삼성 SDI와 생산 체인이 한 몸인 회사.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에 2024년부터 28년까지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규모가 43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납품만 해주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삼성 SDI의 배터리 매출이 성장하면 에코프로 BM 실적이 직접적으로 레버리지를 받는 구조입니다. 삼성의 수주가 늘수록 에코프로 BM 납품량도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겠죠. 아마존이 삼성 SDI에 BBU 배터리를 발주하면 그 배터리 속 NCA 소재는 이 에코프로 BM이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존 수주 뉴스가 터진 날 에코프로 BM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생산 체인 통합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에코프로 BM에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는데 삼성 SDI의 전고체 브랜드가 솔리드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이 2027년 하반기 양산을 공식 발표한 꿈의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경쟁사인 LG 엔솔이라던가 SK온은 2029년에서 30년이 목표인데 삼성은 2년을 앞서 있어요. 그 솔리드 스택 전고체 배터리 전용 이 양극재 역시 에코프로 BM이 납품합니다. 전고체용 양극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기술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에코프로 BM은 그 별도의 기술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열리면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소재 기업이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거고 지금은 BBU
ESS 수주로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2027년 내년에 전고체가 양산되면요. 또 한 번 매출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유리한 게 ESS에서 NCA의 수요가 견고합니다. 삼성과 에코프로비엠이 함께 세운 합작법인 에코프로 EM이라고 있는데요. 삼성이 40%, 에코프로비엠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 생산하는 양극재는 전량 삼성 SDI에만 공급합니다. 다른 배터리 회사에는 단 한 톨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조 원 규모의 중장기 공급 계약이 공시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구조에서 중요한 건 삼성 SDI가 ESS 시장에서 수주가 늘수록 이 에코프로 EM을 통한 양극재 수요도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용 BBU뿐만 아니라 ESS 쪽 물량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삼성 SDI와 24년부터 28년까지 약 43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삼성의 전고체 브랜드 솔리드스택 전용 양극재를 납품하는 게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전고체 양산이 시작되었을 때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세 번째, 아마존의 AWS가 삼성의 BBU를 발주하면 삼성 SDI가 NCA 3원계 배터리를 납품하고 그 핵심 소재 양극재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이 연동해서 수혜를 받습니다. 삼성 SDI와 단순한 공급 관계를 넘어서서 생산 체인이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3원계 배터리의 매출 실적이 전이될 시에 가장 직접적인 레버리지를 받는 종목, 테마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실적 전환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추천주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대박주는 테슬라 그리고 ESS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을 이해하려면 우선 ESS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오늘 내용 들으시면 앞으로 ESS가 뭔지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ESS, 에너지 스토어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전기를 이렇게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초대형 배터리예요. 앞에서 BBU 그리고 UPS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BBU는 서버 하나에 붙이는 초소형 배터리이고 UPS는 건물 전체의 비상전력 장치, ESS는 이 둘보다 훨씬 커다란 개념입니다. 아예 건물 외부에다가 컨테이너째로 설치하는 초대형 배터리인데요. 전기가 쌀 때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또는 전력이 부족할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지금 ESS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폭증하고 있어요. AI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전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안 되니까 이 ESS로 전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북미에서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배터리를 삼성 SDI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 체결. 삼성 SDI가 ESS 배터리로 최근 연속해서 조 단위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ESS가 삼성의 실적 반등의 핵심적인 연료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삼성의 ESS 부문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119%가 성장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배터리 업황이 전반적으로 침체됐었는데요. 삼성 SDI가 그 부진을 메운 게 바로 ESS 쪽 매출이었어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ESS 수요가 그 빈자리를 통째로 메운 겁니다. 글로벌 ESS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23년 185기가와트에서 2035년에는 618기가와트, 10년 사이에 3배가 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요동이 치지만 ESS 시장은 얘기가 다르죠. ESS 시장은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구조적인 수요에 올라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왕창 지을수록 전력망이 불안정해질수록 이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ESS 시장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특별할까요? 큰 이유를 네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센터 전력의 폭증이에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전력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이 ESS고요.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미국의 IRA 세액공제, AMPC인데요. 미국에서 ESS 배터리를 생산하면 정부가 세금을 돌려줍니다. 삼성 SDI는 현재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액공제 혜택이 실적에 직접 반영되면서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FEOC, 규제 강화예요. FEOC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우려 국가 기업이 만든 배터리는 미국 정부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중국산 배터리가 배제되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에서 한정됩니다. 북미에서 비중국계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는 삼성이 유일하고요. 네 번째, 전력 인프라의 필수축.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그 전기를 저장해 놓는 이 ESS도 반드시 늘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ESS 없이는 작동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ESS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삼성 SDI의 수주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3개월간 조 단위의 ESS 수주를 연속으로 따냈습니다. 먼저 25년 12월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로부터 2조 원 규모의 수주, ESS용 LFP 배터리 공급에 삼성 배터리박스, SBB 턴키 계약까지 포함이 되었어요. 턴키가 뭐냐면 배터리만 파는 게 아니라 설치와 시스템 구축까지 통째로 수주한 겁니다. 마진이 훨씬 높은 계약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달 미국의 고객사, 업계에서는 테슬라로 추정이 아니라 거의 확정을 하고 있어요. 3조 원대 ESS용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올 3월 미국 메이저 에너지 전문 업체로부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 ESS용 각형 배터리를 2029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인데 NCA와 LFP 소재를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 12월, 1월, 3월 3개월 연속으로 조 단위 수주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누적으로 보면요. 확정된 수주 규모만 무려 4.5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증거겠죠? ESS가 현재 삼성 SDI의 새로운 주력 사업이 됐다는 그런 신호예요. 여기서 또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ESS 시장도 CATL 같은 중국 회사들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삼성이 이렇게 수주를 쓸어 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해요. 각형 배터리가 파우치형보다 화재 위험도 낮고 내구성도 높습니다. 삼성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 온 회사거든요. ESS는 한 번 설치하면 최소 10년 이상 쓰는 그런 장치입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국산의 싼 가격보다 먼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론 지정학적 이슈예요. 비중국산 배터리는 미국 IRA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중국산은 받을 수가 없어요. FEOC 규제로 중국산이 배제가 되는 상황에서 삼성이 받는 이 AMPC 세액공제가 직접적인 원가 경쟁력이 될 수 있고요. 또 삼성의 포트폴리오도 강점입니다. NCA와 LFP 이 두 가지 소재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시장, 가성비 시장 둘 다 대응이 됩니다. 경쟁사 중에 이게 하이브리드로 가능한 회사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끝으로 AI 슈퍼사이클에 따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ESS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그 수요를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북미에서 유일하게 비중국계 각형
ESS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삼성 SDI고, 이게 ESS 필드에서의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 현재 ESS 수주를 연속적으로 따내고 있고요. 삼성이 테슬라에 공급하는 ESS LFP 배터리에는 역시나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자, 그에 따른 오늘의 대박 추천주 두 번째, ESS LFP 소재 관련 기업이에요. 바로 LNF입니다. 삼성 SDI와 맺은 계약부터 보시면요, 26년 3월 공시 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규모가 1조 6천억 원이고요. 탈중국 공급망 확보용 계약이고, 이후 3년간 우선 공급 옵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 확정해 놓은 수주가 4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그 수주들이 ESS LFP 배터리 중심이에요. 그 배터리 속 LFP 소재를 이 LNF가 전담한다는 거고, 삼성이 치고 나갈 때 LNF는 그 계획보다도 먼저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면 삼성 SDI 4개월간 누적 확정 수주가 4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 수주들의 핵심 제품이 이 ESS LFP 각형 배터리예요. ESS LFP 수주가 늘면 그 배터리 속에 LFP 소재 수요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그 소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회사가 LNF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FEOC 규제 강화죠. 중국산 배터리 소재는 미국 보조금에서 배제됩니다. LFP 양극재 시장은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싸게 공급하면서 시장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 FEOC 규제가 강화될수록 비중국산 LFP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의 희소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대규모로 이 LFP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LNF가 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약 구조를 보면 이번 계약에 NCA와 LFP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옵션이 포함됩니다. LFP뿐만 아니라 삼성 SDI의 전 제품군 소재를 LNF가 커버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삼성의 ESS 수주가 쌓일수록, 그리고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또 비중국산 LFP 희소성이 높아질수록 이 LNF가 받는 구조적인 수혜가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성 SDI 국민연금이 4월달 순매수 1위로 2,400억 원을 쓸어 담았고, 삼성 SDI 최근 이슈가 뭐가 있다 그랬죠? 아마존과의 BBU 1조 수주 협상 막바지에 있고요. 테슬라와 ESS 수주, 그리고 독일 완성차 빅3 중 마지막 퍼즐인 벤츠와의 계약도 터졌습니다. 삼성 SDI의 수주가 늘어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소재 회사 두 곳으로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여러분들께 오늘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두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2차전지 주식들은 변동성이 커서 좀 불안하다, 매수 타점 혼자서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 설문 링크 통해서 매수 추천 가격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시초가 매매 진행하는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가 배팅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매일 개장 전 7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매일 3종목씩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 위에 써있죠? 100% 무료입니다. 이렇게 이모티콘 클릭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실제 메신저인 거 보여드리고요.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 4월 23일 추천주를 보면 보성 파워텍, 오르비텍,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림 BNG까지 각각 8시 2분, 4분, 27분 개장 전에 메시지가 나갔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전부 들어가시던 아니면 일부만 시초가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성 파워텍 오늘 결과가 어땠죠? 시가 4%에 고가 26%, 대략 21%대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금일 원전 그리고 전력 설비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몰렸죠. 여기에 한국형 원전, 베트남 진출 관련 이슈까지 나와줘서 더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원전주. 그 중에서도 제가 작년부터 컨텐츠로도 많이 만들었는데 원전 해체 쪽이에요. 오르비텍 보시면 2%대에서 출발해서 고가 29%까지 최대 27%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린BNG 수익률 한번 볼까요? 세린BNG 마찬가지로 21%대 당일 급등. 이 두 종목 다 8시 4분, 8시 27분 개장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세 종목 다 20%가 넘는 수익이 나면서 100만원씩만 매수가 들어갔다면 무려 70만원 정도의 수익금은 챙길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시가 배팅 나도 같이 참여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배팅방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